네, 오늘은 휠 마킹 게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무의 수종은 애쉬오크입니다. 현장에서 쓰다 남은 자재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보시고서 많은 지그들을 제작을 하시는데 가장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나무의 수종을 모르고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테이블소 썰매를 만들었을 때 썰매 밑에 들어가는 홈에 정확히 끼워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공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소프트우드 계열을 사용을 하시거나 또 합판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만들었던 것을 여름에 쓰려고 하다 보면 온도나 습도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잘 안 맞죠. 뻑뻑해집니다. 그럼 그걸 또 맞추려고 대패로 깎고 사포로 문지르고 해서 맞춰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또 겨울이 되면 완전 왔다 갔다 하고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만들 때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나무를 잘 정해서 만드셔야 그 지그가 오랫동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런 지그들을 무작정 보고 따라 하시는 것보다 그런 나무의 수종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 어떻게 변형이 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나무는 애쉬오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프레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물프레 나무, 굉장히 단단하기로 유명한 나무죠. 도끼 손잡이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변형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가운데로 홀을 파서 그것으로 알루미늄 관이 왔다 갔다 해야 되어지는 부분인데, 정확한 사이즈로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여름이 돼서 이것이 만약에 나무가 변형이 생겨서 습에 의해서 부푼다면 굉장히 뻑뻑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한 계절용으로 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좀 차설이 좀 길었고요. 계속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드릴 프레스로 8.6mm로 가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텐트 폴대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될지 몰라서 두어봤더니 이렇게 좀 사용할 때가 있네요. 캘리퍼 수로 재보니까 8.5mm가 나옵니다. 0.1mm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부드럽게 움직이고 유격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고정해 줄 수 있는 볼트를 넣어야 되는데요, 나무 재질이다 보니까 나사산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 나사산 자체가 유격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따라서 중간에 너트를 넣어서 다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홀과 외곽선 작업을 할 건데요, 이거는 마이터소나 각도절단기죠. 각도절단기도 정확히 잘라서 사각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저는 스크롤소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드릴 프레스로 홀 가공을 마쳤습니다. 스크롤소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모양은 제작이 모두 끝났습니다. 나무가 웃고 있는 것 같네요. 현재 제작하려고 하는 휠 마킹 게이지는 두 개의 직선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킹 게이지를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그 무게인데요, 두 개의 선을 만들어 주는데, 자, 높이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하나에서는 진하게 나오고 하나에서는 약하게 나오죠. 물론 제품을 사게 되면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수도를 갈아서 높이를 좀 낮춰주면 이런 현상은 발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금욱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프트우드나 아주 결이 깨끗한 나무들은 선이 잘 나와주는데, 더글라스라든가 흑이목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은 결과 그 결 사이에 있는 나무 살들의 서로에 대한 모르기가 다르다 보니까 어느 곳은
잘 나오고 어느 곳은 결에 따라서 삐뚤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단점을 한번 좀 보완해 보기 위해서 지금 요 지그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으로 넣었을 때는 들어가지가 않죠. 옆으로 돌려서 넣었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고정은 나사가 한번 잡아주기 때문에 전혀 움직임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칼금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런 과구 짤 때 사용하는 마감 볼트하고 너트죠. 이것은 물에 관계되는 설비 작업들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테프론이라는 테이프인데요. 일정한 두께가 나올 때까지 되도록이면 덮이지 않게 일정하게 펴서 감아줍니다. 거의 일정한 두께를 유지를 했고요. 중간 부분에 뻑뻑해지는 점이 발생을 했을 때 중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골고루 발라줍니다. 요 마지막 접합 부위에 최소한의 이물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의 일정한 두께를 유지를 합니다. 자, 이제 따라오시죠. 현재 1200번 삽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날카롭게 가공을 하면 칼같이 파고 들어가서 이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죠.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두 굼이 좀 뚜렷하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높이차가 조금 생겼네요. 하나가 조금 덜 갈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개의 칼금의 높이를 거의 맞춰주고요. 볼트의 경우에 밑에가 많이 이렇게 홈이 나 있죠.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최종 마감을 하겠습니다. 미리 자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는 이게 8mm 두께, 하나는 7mm 두께입니다. 항상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바로 일일이 재다 보면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두께의 부재를 만들어 놓고 하나의 자루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거에 맞는 두께를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뭐 칼금을 긁을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아까 제가 요 뒤에 부분에 이물질이 남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요 끝에 칼금이 요 끝에서 그어지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두 개의 간격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물질이 생긴다면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약간이라도요. 자, 요거는 지금 8mm, 7mm니까 15mm의 두께가 됐고요. 그 다음 거는 8mm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곳은 8mm고 이 두 개 사이의 간격은 7mm를 유지하겠죠.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카메라에 좀 잘 잡히게 하기 위해서 좀 힘을 줘서 좀 두껍게 홈을 좀 파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해서 만들어 쓰고 있던 휠 마킹 게이지입니다. 네, 아까 그어놨던 선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8mm 두께 선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거 사실 두 개보다는 하나짜리로 해서 여러 번 작업을 해주는 게 더 정확하겠죠.